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을 송금을 한다든가 또는 송금된 외환을 인출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의 OEM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 제조 공장에 OEM을 하기 위해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위탁 계약도 하지만 해외 OEM을 위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서 각종 문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하는데, 어제는 외환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케이스 1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제조회사가 한국에도 투자해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조 생산을 통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기 위해 이제 송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돈을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분 이제 몇 분이 또 전화 와서는 한국에 있는 돈을 베트남에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외화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지만 국경을 넘었을 때는 내 돈이 아닌 거죠. 이렇게 내 돈 갖고도 힘든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대부분 은행 창구 직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풍 서치를 하다가 이민경 행정사를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외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아주 고가의 주상복합의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면서 그 돈을 중국으로부터 송금을 했는데 한국에서 인출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과정에서 이제 저를 찾아서 그쪽에다도 얘기를 했죠. 저는 이와 같은 업무 처음 했지만 제가 처음 하는 거지만은 국회 보좌관에 22년을 했기 때문에 행정 맵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전문가다 이렇게 해갖고 맡아서 그들을 이제 감동을 시켜서 그분께서 이민경 행정사는 진짜 명의세요. 허준과 같은 명의세요. 이런 극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외환을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보고 또 어떤 의뢰인이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또 질문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해서 이제 블로그에 외환을 송금하고 또 송금된 국내에 송금된 외환을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서 굉장히 투자가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양하게는 이루어지지만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외국한 거래법에 근거해서 자금을 세탁을 한다든가,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화가 함부로 해외에 유출되는 것은 결국 제2의 IMF, 제3의 IMF를 유발시킬 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을 하는 것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거래법이라는 것을 갖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투명한 목적을 통해서만이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투명한 이동을 입증하는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 것이 바로
외환을 송금하고 인출할 때 필요한 절차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투자금을 안전하게 인출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투자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투자금을 송금을 받고 그 송금받은 돈을 갖고 또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을 등록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받을 케이스는 그와 같은 절차를 해야 되죠. 투자 신고가 누락이 되면은 그 돈은 한국에 들어와서 잠자는 돈이 된다든가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만약에 그 투자된 돈을 인출을 해서 함부로 썼다. 그러면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이 들어와서 내 통장에 숫자가 멀쩡하게 찍혀 있지만 이렇게 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를 통해서는 투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또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해드린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 반면에 또 국내에서 해외의 법인에 이제 송금을 한다. 이랬을 때 이제 더 엄격한 거죠. 투자 전 신고, 해외에다가 투자 전 신고를 보낸다는 것을 이제 신고해야 되고, 송금 시 증빙 서류, 투자 목적에 부합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해외에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한 것도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할 때 베트남 현지의 투자 허가서, 베트남에서 투자 허가서도 받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 베트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갖고 그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 신고 없이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식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국경을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유념하시고, 국내에서 해외에 송금을 할 때나 해외에서 들어온 송금액을 인출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신고도 하고 절차도 받고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것을 원화만 갖고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